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능검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 그리고 인기 강사인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3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3강의 테마는 발해와 고대의 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면 테마 10일부터 16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발해와 고대의 문화라고 제목을 정한 거는요. 이 발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해의 경우는요. 26회 기출문제부터 최근에 43회 기출문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된 부분입니다. 한능검 시험에서는 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필적할 만한 그 부분이 현대사 부분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이 발해 부분하고 이 두 부분이 지금 매 회차에 계속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요, 발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국과 통일신라의 문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문화유산, 우리 고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문제 정도, 전체적으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가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정치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해 부분은 우리 한능검 전체 부분에서도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3년 이상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발해의 역사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발해의 정치 부분입니다. 발해 각 왕들의 업적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발해의 문화유산, 특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발해의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들을 묻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부분, 발해 왕들의 업적과 발해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해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발해의 정치와 관련해서 발해 왕들의 업적들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왕은 무왕이고요. 그와 비슷하게 등장하는 왕 문왕이고요. 그리고 선왕이 또 가끔씩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의 각각의 업적과 활동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큰 틀에서 보면 무왕은 당이나 신라와 대립하면서 자주 싸웠던 왕이고, 문왕은 평화관계를 유지했던, 그래서 비교적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던 왕이고요. 그리고 선왕은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왕. 자, 무왕은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 무력을 과시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인데요. 가장 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장문유의 수군을 시켜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에 있는 등주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서로 연계해서 이 발해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발해의 무왕이 선제 조치를 취한 거죠. 니네들 흑수말갈하고 연결해서 우리를 압박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게 바로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한 사례입니다. 요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요 내용들이 나오면 무왕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로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왕. 자, 문왕은 내용이 참 많아요. 이 오래 산 왕이라서 그런데요. 일단 친성관계. 자,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 친성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당나라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 문물을 수용해서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라와도 연결이 돼서 상설교통로인 신라도를 개설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도천도 꼭 알아두세요.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고구려와 부여에 계승한 나라다. 우리 발해는 고려다, 고구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고려는 이 당시에 같은 용어입니다.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문왕은 자신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왕. 선왕과 관련해서는 좀 간단합니다. 이 해동성국이에요. 해동성국. 이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선왕입니다. 지금까지 선왕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 해동성국과 관련해서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와 관련해서 일단 발해의 왕들의 업적은 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역사 사료와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왕 때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발해의 경제와 문화유산인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유산, 그리고 발해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 특히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가끔씩 경제 부분도 한두 줄 선택지로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개 솔빈부의 말, 요게 나오죠. 발해의 특산물로서 솔빈부의 말이 많이 나오고 산둥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했다라는 내용도 가끔 등장하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발해의 문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자, 굴식 돌방 무덤으로서 정해공주묘가 있다. 모주림 천장구조, 바로 고구려의 고분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점에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성, 이 상경성을 좀 봐두십시오.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건 아니지만 발해가 선진적인 문화로서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해서 자기화했다라는 거 알려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에요. 이 발해의 문화유산들은 필수적으로 사진과 함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딱 보고 이게 뭐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이 발해의 문화유산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화유산은 뭘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영광탑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게 맞았나요? 네, 영광탑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선택지로도 사진 자료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불병좌상이에요. 이불병좌상,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두 개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있다. 오케이, 이불병좌상. 자, 이것도 발해 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돌사자상, 발해 석등. 여기까지는 수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발해 강조했지요. 매회 출제되고 있고 예외 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발해는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삼국과 통일신라, 고대의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전통시대,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까지의 문화적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교죠. 불교. 사상을 주도한 것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삼국의 불교보다는 이 통일신라의 불교가 더 중요한데요. 삼국의 불교에서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두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자장이라는 승려가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이게 선택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도교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도교. 자, 삼국시대의 도교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고구려의 경우에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다라는 거하고 신라 화랑도에 도교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 강서고분의 사신도. 자, 요 세 가지 도교 관련 유물 알아두시고 특히 백제 금동대향로는 도교 관련이 아니더라도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눈으로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국의 고분인데요. 자, 고분이 매회 출제되는 건 아닌데 매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3, 4회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의 고분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분 양식이 제각각 다르죠. 표만 딱 봐서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삼국의 고분 양식에서 알아둬야 될 거.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 양식이 변화가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합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덤 양식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배층이 이용하고 있는 무덤 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이 같은 성격의 지배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양식의 변화도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요. 같다. 굴식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다만 백제의 경우는 중간에 살짝 벽돌 무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벽돌 무덤이 중요한 게 무령왕릉이 바로 그 벽돌 무덤이죠.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온 이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벽돌 무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무덤의 변화 방식은 양상은 같다.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중간에 백제는 벽돌 무덤이 잠깐 나타난다 라고 파악하시면 조금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신라는 좀 다르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통일신라 때 바뀌는데 무덤 양식이 고구려와 백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별을 해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 어떤 무덤들이냐라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돌을 쌓아서 묻은 무덤이다 해서 돌무지예요. 그냥 돌만 쌓으면 돌무지 무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돌을 조금 더 다듬어서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지만 돌무지 무덤은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굴처럼 뚫린 터널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돌로 만든 방이 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자,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에 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이 통로가 있고 입구가 있기 때문에 입구만 발견하면은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도굴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 있는 유물들은 사실상 모두 도굴됐다. 남아있는 것은 뭐다? 돌방에 벽이 있는데 벽에 있는 그림은 못 가져가니까 그림만 남아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조금 구조가 복잡한데 겉보기에는 흙으로 쌓은 무덤인데 그 안에는 촘촘하게 돌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촘촘하게 돌을 쌓아 올렸는데 겉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겉보기엔 그냥 흙무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덧널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을 또 넣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진 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로 안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밖에서 보기엔 흙무덤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서 도굴을 해도 도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 때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수많은 유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금관, 수많은 장신구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도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입구가 없기 때문에. 굴식 돌박 무덤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다 털렸다는 데에 비해서 돌무지 덧날 무덤은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유물이 그렇게 많은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인데요. 우리 역사 속의 문화유산들 중에서 한능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삼국과 통일신라의 문화유산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자, 먼저 탑과 불상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한능검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다른 시험과 특히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유산이 상당히 자주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고 사진으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컬러풀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삼국 통일신라 고대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삼국의 탑과 불상 중에서 한능검 기출문제 가장 많이 등장한 거 요겁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최근 5개년간 20회차의 시험에서 총 10번 나왔습니다. 10번. 반 정도. 2번 2회 중에서 한 번 출제가 됐다는 거죠. 물론 정답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 많고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 많지만 어쨌든 출연 자체를 2번에 한 번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유물이 없어요.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사진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탑이죠. 자, 이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의 장군인 소정방이 여기에 와서 백제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는 기록을 새겼다. 그래서 뭐 평제탑 이런 별칭으로도 불렸던 건데, 이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게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탑입니다. 유적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서산용현이 마해열의 삼존불상, 분황사 석탑, 요것들이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진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꼭 봐두세요. 자, 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선택지로 많이 등장하는 게 황룡사 구층 목탑인데요.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건립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대의 문화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불교 중에서도 통일신라의 불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의 승려들, 유명한 승려들의 업적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승려는 원효죠. 그 다음이 의상. 자,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효는 총 세 가지의 업적이 있는데요. 자,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통해서 종파융합을 시도했다. 이것이 두 번째, 종파융합.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불교 대중화를 도모했다라는 거, 이것이 세 번째. 요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셋 다 원효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효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의상이죠. 의상은 요 화엄종. 자, 중국의 화엄종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토착 화엄종을 개창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석사를 건립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엄 일승 법계도를 작성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부석사와 관련해서 의상이 꽤 나왔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험서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인데요. 자, 목판 인쇄술로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불국사 3층 석탑, 바로 석가탑이죠. 흔히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탑과 불상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탑과 불상들 유물 사진들을 그 아래쪽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본전불, 쌍봉사 철감선사탑. 자, 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통일신라 문화유산도 시험에 비교적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진 자료들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들은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 2개죠. 뭐 가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2개. 자, 그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탑. 자, 부도 바로 승탑이죠. 승탑. 자, 승려의 사리를 넣은 쌍봉사 철감선사탑도 꽤 자주 등장하니까 눈으로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와 고대의 문화에 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발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별전을 했는데 문화유산을 통해 본 가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문화유산들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익숙하죠 이제. 자, 먼저 영광탑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발해의 문화유산 중에서. 그 다음에 돌사자상, 그리고 발해 치미. 자, 요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가는 발해가 되겠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겠느냐? 1번,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 바로 발해 선왕 때 우리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거 학습했습니다. 맞죠? 자, 2번, 중앙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발해는 중국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여서 똑같이 명칭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유교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국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인한, 무왕이죠. 대흥은 문왕이죠. 무왕과 문왕의 연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자,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오경 15부 62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두었다. 자, 지방관 감찰을 위한 외사정을 통일신라 때 문무왕이 설치한 겁니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감찰기구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외사정이 이렇게 선택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해가 아니라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삼국의 탑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밑줄 그은 탑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은,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목가 이르는데 미륵삼전이 연못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길, 모름지기 곳에 큰 절을 지어주세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라고 했더니 왕이 허락해서 미륵이 3번 법회를 연 것을 본따 법당과 탑과 낭무를 각각 3곳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자, 미륵사에 세운 탑에 대한 문제죠. 자, 바로 유명한 미륵사지 석탑을 가리킵니다. 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탑이죠. 자, 미륵사지 석탑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문제죠. 자, 딱 보니까 답을 알겠죠? 1번. 그죠? 미륵사지 석탑. 자, 이 미륵사지 석탑은 최근에
바로 올해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2019년 바로 올해 4월에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6층을 그대로 살려서 새로 복원한 탑이 지금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모양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바로 새롭게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이 사진 자료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37회 때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복원되기 이전의 미륵사지 석탑 사진으로 나온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다보탑 유명하죠. 3번은 발해의 영광탑. 자, 4번은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5번은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이 정답 이외에 다른 사진 자료들도 봐두라는 의미에서 제시한 거예요. 굉장히 자주 얼굴을 비추는 등장하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통일신라의 문화와 관련돼서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교 인물 카드. 자, 가. 자, 생몰 가계 주요 활동이 있는데 주요 활동을 보시면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주장했어요. 자, 원효의 업적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원효의 업적 총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자료로 제시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대승기신론서 그리고 신문화쟁론 등을 통해서 당시에 불교 이해 기준을 마련했다. 대승기신론서 그리고 신문화쟁론. 자, 바로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2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기를 제시했다. 세소고기 하면 원광이 되겠죠. 그다음에 3. 화엄 1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종을 정리하였다. 화엄 1승 법궤도는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처음으로 개창한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 왕호천축국전을 지은 사람 해초가 되겠죠. 자, 5번 당에서 귀국하여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바로 좀 전까지도 반복했던 자장,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승려 자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원효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들로서 의상, 그리고 해초, 그리고 삼국시대의 자장, 이 정도의 승려들은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강 문제풀이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다음 4강에서 다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만나요.